여러분, 그냥 흥행하는 영화가 있고 아예 하나의 현상이 되는 영화가 있죠. 오늘 얘기할 영화는 바로 후자입니다. 모든 예상을 그냥 깨부셔버렸죠. 아니 대체 600년도 더 된 비극적인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마음을 이렇게까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?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1628만.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이 영화를 본 사람 숫자입니다. 역대 흥행 2위. 이건 그냥 영화 잘 됐네 수준이 아니에요. 뭔가 거대한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거죠. 와, 근데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진짜로 미국에서 영화 끝나고 주차장에서 펑펑 울다가 운전대를 못 잡는 아빠들이 속출했다는 후기가 막 쏟아졌습니다. 아니,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요? 그렇죠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. 어떻게 한 편의 비극적인 역사 영화가 국경을 넘어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먼저 수백만 명을 사로잡은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, 그 핵심부터 알아야 합니다. 이 영화의 힘은 이게 실화라는 데서 시작돼요. 주인공은 단종, 조선 역사상 그 누구보다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죠. 그런데 고작 12살의 왕이 됐다가 삼촌한테 왕위를 뺏기고 17의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. 와, 이 이야기 자체가 그냥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 아닌가요?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이 영화를 보려고 한국사 공부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.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. 야망에 짓밟힌 순수함, 힘없는 소년과 이름없는 어른의 연대, 그리고 결국 정의가 패배하고 마는 그 비극. 이건 전색을 누가 봐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편적인 스토리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. 제작진은 이 비극적인 역사를 어떻게 스크린을 뚫고 나올 만큼 생생한 감정으로 바꿔놓았을까요? 이건 연기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. 배우들은 그냥 역할을 연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. 왕 역할을 한 박주윤 배우는 그냥 마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안쓰럽다고 느끼기를 원했고요. 유해진 배우는 영화 후반부에 다리를 저는 장면을 위해서 진짜로 낡아빠진 집신 한 켤레를 고집했어요. 발이 까져서 피가 나는데도요. 그리고 이 이야기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촬영지였던 영월시장의 한 할머니께서 배우 유해진 손에 꼬깃꼬깃한 5,000원을 쥐어주면서 우리 임금님 좀 잘 부탁한다고 했대요. 유해진 배우는 촬영 내내 그 돈을 품에 간직했고 나중에 그게 자신의 진짜 출연료였다고 말했죠. 관객들이 스크린에서 본 건 바로 이런 진심이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진심의 힘이죠. 영화의 마지막 그 6분짜리 죽음 장면은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끝냈습니다. 감독은 완벽한 컴퓨터 그래픽 호랑이보다 배우들의 진짜 감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밀었던 거죠. 배우부터 스태프까지 현장에 있던 모두의 이 진심이 결국 국경을 넘어서 관객들 마음에 가닿은 겁니다. 자, 그럼 이 뜨거운 진심이 어떻게 영화계의 모든 규칙을 깨고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시죠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그냥 흥행만 한 게 아니에요. 해외 비평가들한테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전례 없는 극찬을 받았습니다. 명량이나 광해 같은 다른 대작들이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면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바로 건드려버린 거죠. 이건 정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. 보통 이런 영화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만 개봉하는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. 무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처럼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닌데 순전히 영화를 본 사람들 입소문만으로 개봉관이 5개에서 150개로 늘어났습니다. 나중엔 극장주들이 배급사에 전화해서 제발 우리 극장에서도 상영하게 해달라고 빌었을 정도래요. 반응들을 보세요.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, 자기들의 경험에 이 영화를 빗대어서 공감했습니다.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세계적인 이야기가 된 거죠. 아, 이건 진짜 뭔가 있구나 싶은 순간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영화의 힘은 극장 스크린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. 바로 왕사남 이펙트죠. 영화 한 편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었어요.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 방문객이 폭증했죠.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 장릉에서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과 신하,
268명이 신분을 초월해 함께 잠들어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. 또 13년 전에 나왔던 영화 관상을 역주행시키고 심지어는 600년 전 인물인 세조한테 너무 화가 나서 지도 앱의 댓글창을 마비시켜버렸어요. IT 기업이 정책을 바꿀 정도였으니 대단하죠. 이 숫자 정말 말도 안 되죠. 1137%. 이게 2013년에 개봉했던 영화 관상의 VOD 구매 증가율입니다. 왕사남을 본 사람들이 아니, 대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하면서 궁금증이 폭발한 거예요. 스스로 역사책을 찾아보게 만든 거죠. 이 현상이 너무 커져서 현대적인 인터넷 밈 문화랑 결합하기도 했습니다. 팬들이 단종이 환생해서 배우 박지훈의 다음 작품 주인공이 됐다는 환생 밈을 만들었어요. 다음 생에서는 제발 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담긴 밈이었죠. 이 이야기가 대중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결국 이 영화의 엄청난 성공은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의 본질이 과연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. 네,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진심에는 번역이 필요 없고 마음에는 국경이 없다. 사람들은 화려한 CG나 복잡한 서사에 열광한 게 아니었어요. 스크린 너머로 느껴지는 배우와 제작진의 그 진심에 반응한 겁니다. 그리고 그 감정은 굳이 번역기가 필요 없었던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이 영화가 잔정이 복수에 성공해서 왕위를 되찾는 그런 통쾌한 해피엔딩이었다면 과연 지금 같은 울림을 줬을까요?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. 이 영화의 진짜 힘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역사의 비극을 끝까지 존중했다는 데서 나왔습니다. 관객들은 바로 그 뚝심에 압도당했고 그래서 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게 된 거죠. 영화는 끝났지만 단종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. 왜 우리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죽음을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이름도 없는 백성들의 충절에 감동하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신분의 벽을 넘어 왕의 곁을 지키고 있는 268명의 충신들이 잠든 곳, 바로 그 영월의 땅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